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는 금요일입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까지 요란스레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비가 그치고 더욱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마포 1번가 프로젝트, 제안된 정책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성북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14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종로구에서 청소년 진로직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미래 유망 직업과 전통 직업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동구에선 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과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마포구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마포 1번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시행된 지 3개월, 제안된 정책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첫 소식 천서연 기자입니다. 300명의 평가단 앞에 발표자가 섰습니다. 마포 1번가를 통해 자신이 건의했던 정책을 평가단에게 상세히 설명합니다.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눈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동역 일대가 너무 오피스타운이고 그러다 보니까 녹지도 사실은 부족하고요. 이웃 소통판을 제안해 봅니다. 아무래도 갈등이 있다고 해서 바로 찾아가 얼굴을 맞대고 항의하거나 주의를 하는 것은 서로가 불편해질 소지가 많아서 5분간의 발표가 끝나면 곧바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수성과 창의성, 전파 가능성 등을 따져 50점부터 100점까지 일반 주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점수는 무선 단말기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공개됩니다. 평가단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주시죠. 마포 1번가를 통해 올라온 제안들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림책 도서관이나 장난감 수리점을 만들어달라는 제안부터 지역 내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공원화 제안까지 1차 심사를 거쳐 올라온 구민 제안 10건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 공개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정책 시행에 앞서 평가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구정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책 제안을 통해 실제로 반영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 또 오늘 같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지와 격려도 받고 또 구청 입장에서는 국민 정책이 이렇게 이런 오늘 같은 정책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널리 홍보가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이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포 1번가 프로젝트에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500여 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 구청 1층 로비에 등받이 의자를 설치하자는 제안과 은행 털기 사전 예고제는 현재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마포구는 이날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도 부서별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연이어 터지고 있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 때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해마다 국공립집 확충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5개 자치구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어디일까요? 이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성북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와 비교해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수치입니다. 성북구가 지난 2010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제를 중점 사업으로 진행해온 결과입니다. 2010년 26개였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해마다 점차 확충됐고 올해에만 14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신축을 통한 어린이집 확보엔 예산 문제가 뒤따르는 만큼 성북구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관내 종료시설 내에 유휴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원한 곳만 20곳에 달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38.1%로 2.6명당 1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금 개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뭐 한 88개가 되겠죠. 88개가 되면은 아마 저희가 그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한 40%가 이미 저희 구는 내년도에 초과될 것 같고요. 또한 성북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함께 보육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분들의 어떤 그 힘을 불어주기 위해서 보육교사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내적으로 좀 앞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국공립이 정말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양적 팽창보다도 질적 팽창을 앞으로는 조금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30% 정도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5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 분야 사회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 산하 전담 기관으로 서울에 새로 확충되는 국공립 돌봄 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토론과 일반 시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회 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에 예정된 정례회 기간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쯤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 교차로 인근에서 승용차가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9살 김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도심 속 단풍도 더욱 무르익고 있습니다. 단풍이 지기 전에 이 가을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서대문구에서는 가을 단풍길을 걷는 이색 행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서대문구 안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안산 자락길이죠.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안산 자락길은 서대문구 안산을 둘러싼 보행길을 말합니다. 길이 순환형이기 때문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또 안산 자락길은 무장애 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즉, 길에 장애물이 없다는 건데요. 휠체어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닥이 평평하고 경사도도 9% 미만으로 완만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이곳을 90만 명의 시민들이 다녀간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이 안산 자락길, 이 걷기 행사가 마련된다고요? 어떤 행사입니까? 네,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 단풍이 만발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대문구에서는 안산의 단풍을 즐길 수 있도록 걷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는 토요일 오전 8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이곳 7km 구간을 둘러볼 수 있는 건데요. 참가자들은 안산 벚꽃마당을 출발해 천연 마당 쉼터, 그리고 안산 천연 약수터 등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걷기가 끝나면 바로 행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요. 또 공연과 또 간단한 추첨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곳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이 가기 전에 참가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참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가을 단풍길 걷기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서대문구청에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처 행사 당일까지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참여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일날 현장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침 8시까지 안산 벚꽃마당으로 오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구 안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다고 하니 단풍을 만끽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가까운 곳으로 단풍 나들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안산 연결해봤습니다.
때론 폭언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때론 트집을 잡는 통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늘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흔히 감정 노동자라 불리는 콜센터 직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또 위로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조성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루 꼬박 8시간을 걸려온 전화와 씨름합니다. 이렇게 받는 전화만 해도 하루 수십 통, 며칠이 멀다 하고 폭언을 듣기도 합니다. 감정 노동자, 콜센터 직원의 일상입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수차례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다든지 마음의 선물을 건네려 할 땐 뿌듯한 속내를 숨길 수 없습니다. 밥을 한 바구니에서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받고 싶었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종료를 해서 그게 몇 년이 지나도 사실 계속 기억에 남는. 케이블 TV 콜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 CS데이가 열렸습니다. 감정 노동에 지친 이들이 오늘 하루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여러분들 모시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더불어 CS데이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생긴 뜻깊은 상담 사례 등을 공유하고 시상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수 상담사와 우수 기사, 우수 CS 스토리 3개 분야에서 각 케이블 방송사 35명의 직원이 수상했습니다. 다른 더 친절하게 하는 상담원들도 있는데 제 내용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시고 친절하다고 해주셔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소중한 그런 기업들이 생각이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써보게 됐는데 또 그 우수작으로 선정이 돼서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수상자들이 밝힌 상담 비결은 공감과 소통하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공감과 소통. 언뜻 쉬워 보여도 결코 쉽지 않은 비결 속에서 오늘도 고객 만족을 향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미래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직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관심 있었던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며 꿈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설원에서 스키를 탑니다. 팔을 움직여 스키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합니다. VR 화면을 보고 높은 곳에서 점프를 하며 담력을 기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코딩 체험, 코딩 블록을 맞춰 주행 방향과 속도를 설정합니다. 설정해 놓은 값대로 자율주행차가 이동합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하면서 이런 것도 재미있구나를 느꼈고 한번 이렇게 흥미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로직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람회는 크게 코딩과 로봇, 3D 등 미래 유망 직업 종과 특수 분장사, 연극 배우 등 현재 인기가 높은 직업을 체험하는 현대존, 한독 연구가, 매듭공예 등 전통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존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외에도 미래 직업 체험관과 진로 직업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의 진로를 설계해주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직업들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고 선생님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도 합니다. 플로리스트랑 연극 배우 그리고 진로 상담도 받고 제 꿈에 대해 뭘 해야 될지 알게 되고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진로직업 박람회는 올해로 4회째로 관내 9개 중학교와 1개 초등학교 등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체험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체험 시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날 박람회 이외에도 종로구에는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가 있어 토요 직업 체험 등을 통해 평소에도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취업난 역시 심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에서는 취업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많은 구직자들이 몰려 얼어붙은 취업 시장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에서 구직자를 위한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저성장,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계속되고 있는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강동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증명사진 촬영부터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상담 등 구직자를 위한 원스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총 4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빠른 구인을 원하는 기업에겐 구직자와의 현장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직접적으로 구인 구직을 돕는 자리도 준비됐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훌륭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날 박람회엔 중장년층과 졸업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도 참여해 보다 폭넓은 계층이 취업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심적 부담이 크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알고 배워가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강동구는 박람회에서 접수한 구직자들의 취업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 알선에 지속적인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어르신들이 그간 갈고 닦은 춤과 노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르신들은 연습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자신감도 얻었다고 하는데요. 오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악에 맞춰 북을 두드리는 어르신들. 마치 한 사람이 연주하는 듯 찰떡 호흡을 자랑합니다. 일정하게 동작을 반복하는 라인 댄스는 보는 이로 하여금 흥을 돋굽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너무 떨리고 막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고 실수한 것 같지 않고 다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로 너무 재밌게 잘해서 이런 대회 있으면 자꾸 나가고 싶네요. 어르신들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여 기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지역 내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등 17개 기관에서 참가한 서대문구 어르신 여가 문화 페스티벌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에서 다양한 것을 배우고 계세요. 근데 이러한 것을 함께 모여서 발표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평소에 배울 때도 의욕을 갖고 배우게 하시고 또 이분들이 발표를 통해서 더욱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날 무대에 오르지 못한 어르신은 내년에는 무대에 서야겠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연습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자신감도 얻어 일석이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리박 배우고 있거든요. 노래하고 또 요가 너무 좋아요. 건강이 좋아져요. 건강. 엄마들이 이 치매가 안 오고 건강이 좋아져요. 이 밖에 어르신들은 서예와 사진 전시 등 작품을 선보여 손재주도 뽐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날 페스티벌이 처음 개최된 만큼 부족한 점을 보완해 매년 어르신들이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상강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로 옛부터 국화주를 마시며 나들이를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종로 전통 한옥 상촌제에서 국화주 담그기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송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강생 20여 명이 한옥 대청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상강을 맞아 국화주 빚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국화주 빚기에 앞서 직접 기른 국화로 만든 국화차를 한 잔씩 내려 마시며 국화의 향을 느껴봅니다. 이어진 술빚기 체험 시간. 물에 누룩을 풀고 그 위에 미리 쪄놓은 고두밥을 얹습니다. 국화꽃을 얹고 팔에 온 힘을 다해 꾹꾹 누릅니다. 물과 누룩, 고두밥과 국화꽃을 섞어 치대 통에 나눠 담고 술이 발효되기를 기다립니다. 힘들어요. 술은 먹기만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지 몰랐고 또 이렇게 먹을 거 생각하니까 기대돼요, 엄청. 술이 돼서 시음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종로 문화재단이 상강을 맞이해 전통 한옥에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화주 빚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예로부터 상강에는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이 있어 한옥에서 국화주를 빚는 전통문화 체험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이제 국화를 따서 술도 빚고 술도 빚어 마시고 또 뭐 화채도 빚어 먹고 전도 빚어 먹고 전도 부쳐 먹고 그러던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요 비슷한 시기에 또 국화가 이맘때 가장 많이 피는 시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술을 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네. 체험에 이어 국화주를 미리 맛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문가가 만들어 발효시켜 놓은 술을 체험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체에 걸러 한 잔씩 나누어 마십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좀 걱정도 했었는데 막상 마셔보니까 시중에서 먹는 음식과 그 술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고 약간 옛날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 참가자들은 한옥에서 국화주를 빚으며 가을의 깊은 정취를 느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송파구 아파트 연합회가 임시 총회를 열고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연합회는 지난 25일 가락물 회의실에서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과 구의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동대표 중임 제한 완화 개정안을 안내하고 전기요금 절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연합회는 아파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결성돼 현재 117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9,99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내년 법정 임금 8,350원보다 19% 더 많은 금액으로 구청 소속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214명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주 40시간 법정 통산 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할 때 208만 7,910원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거나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의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여의도와 반포 한강공원, DDP를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됐던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수많은 푸드트럭과 볼거리, 즐길거리로 많은 시민들이 밤마시를 즐겼던 공간인데요. 이번 주말을 마지막으로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지만 밤도깨비 야시장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깊어진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